네, 보신 것처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7명이 사망했습니다. 순위파 무장 조직 IS는 자살 폭탄 테러와 총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아시아 지역으로 IS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그 테러의 장소를 좀 보면요. 도심 지역에 이 해외 브랜드가 질비한 거리였고 또 특히나 미국계 유명 커피숍이 이 장소가 됐습니다. 이 장소를 택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자카르타의 아예 중심부죠. 네. 그곳에는 이제 대사관 건물도 밀집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약 1km 정도 범위 내에 있고 또 고급 호텔들과 쇼핑몰,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자카르타의 아예 중심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IS 소행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러 가장 중심지를 택한 거죠.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파리와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 테러를 보더라도 네. 늘 중심지를 결정을 해서 그쪽을 공격을 한 거죠. 그만큼 충격과 타격과 자신들의 그런 테러를 알리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지역을 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범행 대상이 된 사람들을 봐도 일반인이나 관광객이거든요. 이것도 파리 테러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이른바 소프트 타겟이라고 부르죠. 네. 근데 저는 그 표현에 조금 불만이 있는데요. 이제 서구권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영어로 이제 소프트 타겟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장을 전혀 하지 않은 민간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타겟을 소프트 타겟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저희가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무장한 순수한 민간인, 아무런 그 죄가 없는 민간인들을 공격을 했다. 네.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IS의 테러라는 것이 굉장히 반인륜적이다는 예. 거죠. 심지어는 전쟁 과정에서도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서도 민간인들을 살상하면 안 됩니다. 네. 그건 네네. 1860년에 이미 그 전에 제네바 협약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IS의 민간인에 대한 타겟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는 네. 분명히 반인륜적인 예. 전근대적인 반문명적인 것이다라고 저희가 명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 소프트라고 하니까 뭔가 좀 언뜻 듣기에는 정도가 좀 부드럽고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좀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명확하게 그냥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행위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아까도 말씀을 하신 대로 이제 이슬람 국가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IS가 주도한 것으로 보는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러라는 것 자체가 정의를 할 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저희가 테러를 지칭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IS가 이 인도네시아 이후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소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러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대부분은 테러 단체들이 이것들이 자신들의 소행이다, 이번 것이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S가 이번에 외에는 다른 테러 단체에서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밝힌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종의 테러 패턴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이스탄불, 그리고 자카르타 대도시를 상해서 그 민간인들 또 중심지를 타겟으로 했다. 그런 것들을 보면 IS의 소행인 것이 강력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IS가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난 후에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밝히는 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요. 한 3가지 정도의 또 세부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IS라는 표현 자체가 이슬람 스테이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고요. 또 하나는 이 테러를 통해서 기존에 많은 중소 테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테러 단체들과 유기적인 좀 결합을 하고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의 고등학생도 한 명 갔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잠재적 테러 분자들한테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요즘 또 최근에 어저께 바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시리아에서 IS가 이
연합군 전선에 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테러를 원래 테러 단체의 기본적인 입장들은 자신들이 궁지에 몰릴수록 더 강력한 이런 반인륜적인 수법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테러가 조금 더 앞으로 강력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과거에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이 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제일 유명한 것은 2002년에 이른바 이제 발리 테러, 예. 2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2009년에도 자카르타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무슬림 국가입니다. 네네. 이슬람 국가죠. 87%가 무슬림들이고요. 근데 그들의 정치 시스템 자체는 세속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대통령이 있고 의회가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상당히 서구화됐습니다. 개방적이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네. 한국과의 네. 관계도 아주 밀접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S 같이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은 그 체제 자체가 세속화됐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 타겟으로 여기는 거죠. 터키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네. 터키도 대다수가 이제 무슬림들인데 네네. 역시 세속화된 아.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된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 IS와 연계한 바흐룬 나임을 일본 테러 책임자다. 좀 이렇게 인도네시아 경찰이 지목을 하고 있던데 이 인물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 네.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블로그 일단 IS와 연계돼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또 하나는 블로그에 지금 파리 테러를 찬양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지금 아마 은신하고 있는 걸로 네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번 테러가 발생한 후에 사전에 경고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콘서트가 있을 것이며 국제적인 뉴스가 나올 것이다 이런 뭔가 경고 아닌 경고성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왜 막지 못한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IS가 표현한 이제 콘서트라는 건 이제 테러를 말하는 그들의 은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막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테러 조직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네트워크 되게 은밀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파리로 시작해서 이스탄불 여기 자카르타까지 넘어오면서 큰 덩어리들이 터트려지긴 했지만 네. 그 전에 사실 많은 것들은 아마 사전에 지금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중에 네. 일부를 실패한 부분이죠. 근데 이런 식의 지금 IS가 진행하고 있는 테러는 사실상 국제 공조가 잘 되고 있음에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로 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외로운 늑대라고 불리는 예. 그런 또 자생적인 테러 그런를 감행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통제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번 테러가 이슬람 국가 IS의 소행이 맞다면 이제 아시아 지역도 위험할 수밖에 없다. 아시아 지역에서 또 추가 테러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점점 동진을 하고 있는 네. 거죠. 파리로 시작해서. 근데 아시아에도 좀 위험합니다. 특히 저는 지금 중국을 좀 집중을 하고 네.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신장 위구르는 중국 내에 이제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거기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정보에 의하면 약 300명 가까운 신장 위구르 출신들이 IS에 이미 합류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네네. 그리고 작년 연말 올해 초에 IS에서 아예 중국어판을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무슬림 형제들이여 봉기하라 뭐 그런 내용들이 다 퍼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좀 테러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걱정입니다. 사실 해프닝으로 네. 끝나긴 했지만 코엑스에서 테러 경고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오늘 아침 7시 45분에 또 그 김포공항에 전화가 와서 네. 이게 아랍어를 쓰는 외국인이 네. 국제 전화를 걸어서 네네. 주요 공항에 지금 뭐 폭탄을 폭발물을 했다 해서 설치했다. 네. 이제 뭐 해프닝으로 지금 일단 끝나는 것 같습니다만 한국도 안전 지역은 아니죠. 왜냐하면 IS가 지정한 60개국의 IS의 적대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일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도 위험하다. 그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다른 국가만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우리도 방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카르타 테러와 관련해서 이모저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